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면적부터 해서 또 토지 표시사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시되 면적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공부해 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면적이란 것은 이제 등록하는 장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록하는 것이 면적에 나오는 장부인데 면적은 여기만 나옵니다. 면적이란 것은 어디만 나오느냐? 토지하고 임야대장 외에 나오지 않으니까 외울 때에는 면장님 외우시면 돼요. 면장님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지목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면적은 토지와 임야대장 나오더라. 그럼 지목 나오는 건 어디냐? 지목 나오는 장부는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지목이 등록이 되니까 외울 때는 목, 그 다음에 도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기억하시면 지목 나오는 장부, 면적 나오는 장부를 같이 묶어서 외울 수 있으니까 한번 외쳐보고 넘어가자고요. 면장님, 도장은 목도장 이렇게 외우시면 지목과 면적 나오는 장부에 대해서 암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면적이라는 것은 이제 등록할 장부가 설명드렸고 면적의 정의라는 것은 필지의 수평면적 넓이를 면적이라고 씁니다. 이제 면적이라는 것은 이제 측량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 등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이라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에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상 측정합니다.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을 해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이고 도면상 경계를 통해서 측정하다 보니까 도상 측정한다는 말이 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서 결정하도록 정해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좌표가 없어요. 개발되지 않은 땅들은 도면상에서 경계 중심으로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로서 계산하도록 방법이 나누어집니다. 뒤에 다시 나오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근데 면적의 단위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우리나라가 1975년 중심으로 해서 면적 단위가 바뀝니다. 75년 중심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척관법을 사용을 해요. 척관법이라는 것은 뭐 일정, 일단, 일무, 일부에서 이때 나오면 한 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 일보란 말 쓰는데 75년부터는 미터법 시행이 되면서 제곱미터로서 면적을 표시하도록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터법을 시행한 나라, 최초로 시행한 나라가 어디일까? 미터법을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분명히 동양권은 아니겠죠. 미터법이니까 어디가 될까요? 이 질문하게 되면 대부분 처음 나오는 말이 뭐 영국, 제일 먼저 나오는데 영국은 아닙니다. 미국 아닙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다 아닙니다. 어디가 남았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미터법이고 이 미터법을 프랑스가 개발하다 보니까 미국 애들은 자기네가 최대 막강한 국가니까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사용하는 것이 주로 거리될 당시에는 마일을 쓰죠. 마일. 그래서 우리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더라도 뭐 100마일, 뭐 101마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마일이 1.6km니까 100마일을 이렇게 160km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을 쓰는 것이 미국 애들 단위가 되는 것이고 미터법은 쓰지 않더라고요. 세계 통일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안 쓰는 나라 미국 애들 쓰지 않는 게 차이점인데 상식으로 그냥 만든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과거에 그 면적을 평으로 가다 제곱미터로 바꿀 때 어떻게 곱할 것이냐? 한 평 곱하기 상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반올림을 해서 3.3058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당시에는 요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얼마 곱하느냐? 121분의 4도 곱해서 제곱미터로 바꾸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나중에 400 나누기 120이라 하게 되면 3.3057타로이 쭉 나가요. 이걸 반올림해서 8이 된 것이니까 정확하게 바꾸는 것은 요걸 곱해서 세분하면 되는 것이므로 상식으로 참고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래서 면적을 제곱미터로서 표시하는 것이 이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면적을 측정할 당시에 측정 대상이 정해지는데 측정 대상의 경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암기라기보다도 뒤에를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측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측정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둘 다 외우면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측정하는 것만 잘 세분하시면 됩니다. 법조문상에서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면적을 다시 측정하셔라. 복구라는 것은
대장 등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옛날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해주면 상관없겠지만 면적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측량을 통해서 다시 결정합니다. 복구한 것이 나와 있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도시개발사업, 축척 변경,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서 면적 지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조문상에서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지정하지 아니한다고 원칙이에요. 원칙은 면적 지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이 다만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서 면적 지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외로 측정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상에서 단순히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면적 지정하지 않는 것이고 뒤에 가서 수반시란 말이 나와 있을 때만 대상이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잘 정리하시고 이 안에 지번 변경, 합병, 지목 변경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서로 구별해서 나눠야 되니까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도 여러 번 출제했고 여기도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 측량 쪽을 공부한다거나 토지동 쪽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알려드려요. 측량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려드릴 때 측량하는 대부분이 일로 다 들어오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은 편안하게 외울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저절로 외워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파트고요. 면적 측정 방법이 정해지는데 면적 측정 방법의 경우는 이거 지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둘 세 번을 합니다. 하나가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것이 정해지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지적도와 임야도 시행지역은 도상 경계를 중심으로 측량하더라. 지적도와 임야도 시행지역은 측량할 당시에 도면상 측정하게 되어 있고 측정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로서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평판 측량이라는 것은 측량 도구가 평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측량할 때 이제 만원경 세워놓고 측량할 때 이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만원경 세울 때 이 만원경 옆에 보게 되면 평평한 판이 있습니다. 이 평판입니다. 평판 위에다가 지적도와 임야도 올려놓고 측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측정할 때 방법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해서 면적 측정할 당시엔 도면상에서 두 번 측정합니다. 두 번 측정을 한 다음에 둘 다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두 개를 더해서 평균값으로 정해주는 것이 면적 방법인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도면상 측정할 때 기계는 어떤 게 있더라. 전자면적 측정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면적은 여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1000분의 1까지 계산해서 10분의 1 단위로 정한다 나온 것은 이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도와 임야도 시행지역은 뭘로 측량하더라? 전자면적 측정기를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경위로 실시한 지역, 다른 말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를 통해서 면적을 결정합니다. 결정하시되 방법이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서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경위라는 것은 측량기계 이름이 경위라는 것이 있는데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하더라. 경위가 붙게 된 거예요. 경도와 위도라는 얘기는 X, Y 좌표가 있다는 얘기니까 좌표가 있는 지역, 다른 말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며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서 정하게 됩니다. 면적은 똑같이요. 1000분의 1까지 계산해서 10분의 1로 정한다. 똑같은 것은 물어보질 않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적도와 임야도 시행지역은 방법이 뭐로 측정하실 것? 전자면적 측정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서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이 두 개를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 계산하시되 전자 면적 측정기가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자 지적도나 임야도 시행지역 헷갈리기 딱 좋으니까 지적도하고 임야도 시행지역 같은 경우는 도면상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기계 이름이 전자 면적 측정기란 기계로서 측정하더라. 이게 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가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서로 비교가 헷갈려요. 그럼 구별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설날, 추석 때 들어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굴비. 굴비 선물 들어올 경우에 굴비의 크기가 대동소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크기 말려 보시면 돼요. 하나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라는 것은 좌표가 있으니까 계산도 좌표로 갑니다. 방법도 좌표로 가기 때문에 좌표란 말이 나오면 엮어 놓으시면 돼요. 좌표란 말이 안 나올 때는 지적도와 이면도를 빼서 이해하시면 쉽게 가르마가 찾을 겁니다. 이렇게 세 번 나오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정이란 것은 이제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 도면상 측정할 때 도각선의 길이가 0.5mm 이상의 신축이 있을 경우 이를 보정해야 한다. 그럼 신축이란 것이 무엇이고 보정은 무엇이냐? 자, 도면이 두 개가 있다 존재할 경우에 도면을 두 장을 딱 붙이게 되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딱 맞아 떨어진 게 딱 맞는 규격인데 문제는 한쪽이 맞질 않아요.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에 어긋났습니다. 여기가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어긋나 있더라. 도면이 끝에가 어긋난 경우에 얘가 늘어나건 얘가 축소하건 분명 신축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얼마큼 발생했느냐? 0.5mm 폭이 발생했을 경우는 먼저 도면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도면을 당기거나 축소해서 보정한 다음에 면적 측정하는 것이 과정이 되는데 0.5mm라는 얘기는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0.5에게 축척이 대입돼 버리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0.5mm 신축이 발생했을 때 먼저 도면을 보정, 바로잡은 다음에 면적 측정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이거는 가볍게 참고만 하세요. 근데 0.5mm이지 5mm 아닙니다. 0.5라는 얘기는 어떤 두께이냐? 샤프심 두께. 그 정도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도면부터 먼저 보정한 다음에 면적을 측정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가볍게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자, 그 다음 볼 것이 이제 면적의 결정인데 면적 결정할 당시에는 축척 따라 면적 단위가 바뀝니다. 축척 따라서 단위가 1000단위가 있고 100단위 정해지는데 먼저 1000단위부터 먼저 볼게요. 면적 결정의 경우는 축척이 1000단위가 원칙이 됩니다. 축척은 1000단위가 1000분의 1서부터 6000분의 1까지 정해지는데 종류는 10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총 몇 가지냐? 5가지가 1000단위 축척이 되어서 원칙이 됩니다. 이 1000단위 같은 경우는 면적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한다 해서 1의 자리까지 결정하는 것이 면적입니다.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1제곱미터가 면적이 되어서 단위 면적은 1의 자리까지 결정하도록 규정이 됩니다. 이걸 줄여서 제곱미터 단위로 결정하더라. 그럼 이 1제곱미터 단위 면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의 필지가 1제곱미터 미만이 나온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때 무조건 1제곱미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1000단위에서 0.1제곱미터가 나온 경우도 1로 가는 것이고 0.2가 나온 경우도 1로 갑니다. 0.7이 나온 경우도 1로 갑니다. 그럼 1 미만은 무조건 1로 가라. 이 말 뜻은 구하는 자리가 1의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면적이 딱 측정했더니만은 15제곱미터 나왔습니다. 1의 자리 결정 끝났죠. 이렇게만 나와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2번 지문처럼 토지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고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15 나와준 별 문제가 없는데 15.5가 나와버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뒤에 달고 들어온 경우에 처리 절차가 끝수 처리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구할 자리가 1의 자리까지 자른 상태에서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처리가 들어갑니다. 처리 절차의 경우는 우리가 배우는 것은 4, 4, 5, 6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5, 4, 5, 6을 배워요. 5, 4, 5, 6법을 통해서 면적 결정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깥에 배울 당시에 4, 4, 5, 6법이라는 것은 4m는 버리고 5 이상 올릴 때가 4, 4, 5, 6법인데 법은 5, 4, 5, 6을 채택을 합니다. 5 중심으로 올리고 5 중심으로 버리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우리 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따라가되 이 방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0.5 미만일 때 뒤에 붙은 것이 이때는 버립니다. 그럼 0.5 미만일 때 버리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0.5 중심으로 해서 0.5를 미만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의 사례가 15.4가 나왔다. 그럼 1까지 잘라 등록함에 있어서 0.5 미만이니까 버려버려서 15가 됩니다. 그럼 미만은 버려라. 반대로 0.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립니다. 그럼 초과할 때 올리라는 얘기는 이제 미만은 버렸고 초과하는 경우는 올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6이 나온 경우에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1가를 잘라감에 있어서
0.5 초과했으니까 올라가면서 16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문제는 초과 미만 안에는 0.5가 속하지 않으니까 0.5가 딱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0.5가 딱 걸려버린 경우는 구하라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그럼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해라? 짝수일 때는 쫙 버리고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립니다. 그래서 0.5가 딱 걸려버리게 되면 쫙 버리고 홀딱 올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0.5가 딱 걸려버린 경우에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15.5가 나온 경우도 있고 16.5가 나온 경우에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둘 다 0.5가 딱 걸려버린 경우는 구할 자리가 1의 자리 짜는 상태에서 둘 다 0.5 딱 걸렸어요. 걸리게 되면은 앞에 나온 숫자가 무엇이 나왔느냐 못 찾아갑니다. 앞에 나온 숫자가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라가서 16으로 가는 것이고 짝수가 나온 경우는 쫙 버려서 16이 됩니다. 이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5보다 크다 싶으시면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일 경우는 버려라. 5가 딱 나온 경우는 끝에 나온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때는 홀딱 올라가는 것이고 짝수는 버린다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번 외쳐보자고요. 5보다 크다 싶으시면 초과할 때는 올리고 5보다 작은 경우는 버립니다. 5가 딱 나왔을 때는 끝자리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 홀수일 때는 올라가고 짝수는 버리는 방식을 채택한다 해서 홀딱 올리고 짝 버린다가 내용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초과 비만 어렵지 않으니까 5가 나온 경우에 홀짝 따져가면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천 단위 같은 경우 결정 면적이 얼마이냐? 1의 자리까지 결정해서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내용이고 요번엔 반대로 이번에 100단위로 넘어갑니다. 100단위의 경우 돌로 세분을 해서 이제 예외 규정인데 칠판 좀 올리게 되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과 600분의 1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원칙이 축척이 500분의 1 원칙이에요. 500분의 1하고 그 다음에 600분의 1이 나와 있는데 이 100단위 경우는 면적을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결정합니다. 그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얘기는 0.1 제곱미터까지 결정하도록 면적이 단위가 결정됩니다. 1000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했나요? 1제곱미터, 100단위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으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면적이 0.1제곱미터가 되어서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이 나온 경우에 면적은 0.1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0.01을 나온 경우도 0.1, 0.02가 나온 경우도 0.1로 가다 보니까 0.1 미만은 무조건 0.1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0.1 미만 끝수가 있는 경우인데 이 처리 절차가 2번이에요. 이제 1번입니다. 자, 제곱미터의 한 자리까지 다녀야 돼. 0.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필지가 15.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 0.1까지 면적 결정했죠. 끝났어요. 여기까지 결정해주면 좋은데 뒤에 또 달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0단위는 0.1까지 결정함에 있어서 뒤에 보던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처리합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0.05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 미만일 경우는 버립니다. 버리고 0.05를 초과할 때는 올린다. 그럼 한번 그려보자고요. 지금 0.05 중심으로 해서 0.05를 초과할 때가 있고 미만일 때가 있더라.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고 미만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15.56이 나온 경우와 15.54가 나온 경우에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 결정할 때 0.1까지 결정함에 있어서 둘 다 0.05 여기는 초과 미만 초과했죠. 올라가서 15.6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 15.54가 나온 경우에 0.05 미만이니까 버려버려서 15.5가 결정되는 것이 면적이에요.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근데 문제는 0.05 딱 걸려버린 경우는 딱 걸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마찬가지로 쫙 버리고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린다가 되어서 방법은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0.05 딱 걸려버린 경우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대로 가게 되면 과거에 기출문제가 330.5가 나온 경우에
730.45가 나온 경우에 얼마가 됩니까? 물어본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0.1까지 자르셔야 돼요. 자른 상태에서 둘 다 0.05 딱 걸려버렸을 때 앞에 나온 숫자가 홀이냐 짝이냐가 됩니다. 홀수일 경우는 홀딱 올라가서 330.6이 답이 되어 출제한 적이 있고 짝수가 된 경우는 쫙 버려서 730.4가 되어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중요한 것은 1000단위일 경우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1제곱미터, 100단위는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 결정하면서 또 수철이 들어가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첫 단위 기억하시면 돼요.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실 것? 1의 자리까지 100단위 0.1까지 등록하는 것이 방법인데 지금 이 설명드린 내용을 압축해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밑에 박스입니다. 밑에 박스 보니까 이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과 600분의 1 지역은 100단위예요.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0.1까지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표현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0.05 초과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리겠죠. 미만일 경우는 버립니다. 0.05 딱 걸려버린 경우는 구할에는 끝자리 숫자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리고 짝수일 때는 쫙 버린다 해서 요만 쭉 압축해 놓은 것이고 1000단위는 얼마까지 가느냐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다 보니까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단 말이 나옵니다. 이때는 0.5 초과할 때는 올리고 미만일 경우는 버려라. 0.5가 딱 걸려버린 경우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홀딱 올리고 짝수는 쫙 버린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인데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0단위는 1제곱미터, 100단위는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 되어서 요거만 잘 세분하고 넘어가셔도 한 번 더 들을 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분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이 면적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방식은 54, 56법 잘 연구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면적의 기출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제곱미터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의 결정을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600분의 1 지역이라는 얘기는 얼마까지 등록할까요? 0.1제곱미터 단위 면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0.050이라는 얘기는 0.1제곱미터 미만 나왔네요. 미만일 경우는 무조건 0.1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0.050이 나온 경우는 면적이 얼마가 될까? 0.1 미만 나왔으니까 0.1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0.1이 답이 되어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서 출제한 것이 기출문제가 됩니다. 여기 최소 면적 물어본 것이 문제이다 보니까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셔라? 1제곱미터, 100단위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만 기억하셔도 뭐 첫 강의에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이 이제 이렇게 면적을 설명을 드렸고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계로 넘어갑니다. 경계의 경우도 출제를 참 많이 하는데 경계라는 것은 정의가 요거 지워버리고요.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부릅니다. 경계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도면상에만 나옵니다. 지적도면에 나오는 경계가 경계인 것이고 다른 곳은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경계가 나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도면에만 나온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경계는 이제 우리가 본 경계가 두 가지 분류가 나눠지는데 이제 하나는 경계라는 것은 자연적 경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된 도면상 경계를 의미한다 해서 도면상 나오는 경계를 경계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 경계 위치 표시란 말이 나와요. 이거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실제로 토지에 대해서 지상 경계 같은 경우 뭘로 인정하느냐? 실제 토지에 가게 되면 집과 집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되어 있고 논과 논 사이에는 논뚝등이 경계 역할을 하다 보니까 토지의 지상 경계라는 것은 뚝이나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우리 집과 집 사이, 논과 논 사이 같은 경우는 담장이나 논뚝 등을 통해서 경계를 표시하다 보니까 지상 경계는 이런 것으로 표시한다가 내용이고 이를 통해서 양필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관련 판례는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경계란 것은 도면상 경계를 내용으로 따져간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경계란 것은 도면상 나오는 경계를 경계로 취급한다만 이해하셔도 나머지 가볍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경계 설정 기준인데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경계 설정할 당시에는 5가지 기준이 정해지는데 여기는 시험에서 출제를 많이 해서 출제한 것이 25회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25회 출제했고 27회, 29회, 32회에서 이렇게 쭉 5번을 달고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연접하는 토지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경우에 경계는 어디로 가느냐? 차이가 없다 이 말을 줄이게 되면 높낮이, 고저가 없는 경우는 이때는 중앙이 경계가 된다 해서 줄여서 고저, 무, 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 뜻은 이제 토지와 토지 사이에 논이 2개가 있는데 논과 논 사이에 논뚝이 있습니다. 논뚝이 있을 경우는 양필지 경계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에는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 경계가 되어서 한가운데 경계로 양필지를 나누는 것이 기준이에요. 이게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다 해서 고저, 무중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줄여서 고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저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정한다가 2번째 기준이 됩니다. 고저유 하에서 하단부 경계란 말을 쓰는데 이때는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높낮이 차이가 있는 집이 있어요.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 양 대지의 경계가 어디이냐 이때는 상단부, 하단부, 하단부가 된다 해서 여기를 경계로 나눠서 2필지를 나누게 됩니다. 비탈면의 경우 소유권은 윗집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을 경우는 하단보다 해서 고저, 유, 하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째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때는 경사면에 상단부란 말이 나오는데 절토지란 말이 나온 경우는 이때는 상단부가 됩니다. 줄여서 절토지는 상단부이다. 이 말 뜻은 다녀보시니까 이제 이런 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만큼에 대해서 도로를 뚫을 목적으로 산을 깎습니다. 산을 깎았을 경우에 이 깎은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절토지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땅 깎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제 어디까지 도로를 볼 것이냐 문제인데 이때는 상단부인가요? 하단부인가요? 상단부죠. 이때는 이 꼭대기까지를 도로로 인정합니다.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있을 경우는 하단부, 절토지는 상단부가 되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의 경우는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해수면에 인접한 토지 같은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 선이 경계가 되니까 해수면의 경우는 어디를 경계로 인정하느냐 최대 만조의 선 그래서 해수면은 만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경우가 공유, 수면 메리츠 토지 중에서 제방 등을 토지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된다 해서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이 기준인데 여기는 파도가 치는 바닷가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통해 토지를 개척할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제방을 쌓아야 돼요. 그럼 제방이 토지를 편입할 경우 어디까지 볼 것이냐인데 바깥쪽 어깨라는 얘기는 바닷가 쪽 여기까지를 토지로 인정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출제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외치고 가자고요. 높낮이가 없을 때는 중앙, 고저, 무, 중. 높낮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고저, 유, 하. 절토된 토지가 있더라. 절토지는 상단부, 절토지, 상. 해면, 수면, 인접해 있는 토지는 최대 만조에는 만수에서 해수면은 만. 그 다음에 매립지의 경우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까지 경계로 간다 해서 5개가 정해지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여기는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이게 원칙에 대해 단서조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밑에 소유권에 따른 경계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한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유권 따라 경계 결정할 때는 이제 요 5개 중에서 요 3개만 대상이 됩니다. 요 3개만 대상으로 해서 1번이나 3번의 경우는 소유자가 이 구조물의 소유자 다른 경우는 소유권 따라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요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개가 나옵니다. 하지만 요 나머지 2가지는 예외가 없어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 그럼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높낮이 없다 반드시 중앙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5번 토지와 6번 토지가 있다는 가정하에 담장을 쌓고 싶어요. 경계가 여기일 경우는 담장 설치 비용은 반만씩 부담한 다음에 반에 걸치게끔 이렇게 담장을 쌉니다. 그럼 높낮이가 없을 땐 중앙이 경계가 된다 이 뜻인데 문제는 5번 토지, 6번 토지 소유자가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5번 토지 소유자가 6번 토지 소유자 우리 담장 쌓자 주장을 했어요. 담장 설치 비용 2천만 원 들어가는데 1천만 원 내라 그러니까 6번 토지 소유자 하는 말이 나는 담 쌓고 싫어. 돈도 없어. 담 쌓고 싶으면 네 땅에 네 돈 내고 네가 쌓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담을 쌓고 싶은데 6번 토지 소유자 협조 안 해요. 자기 땅 넘어오지도 말랍니다. 그럼 방법이 없네요. 내 땅에다가 내 돈 내고 내가 담 쌓습니다. 이럴 경우는 여기도 중앙이 돼야 될까요? 이건 아니니까 여기가 될 수도 있다 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이 돼요. 소유권이 다른 게 달리 정할 수가 있는데 절토지, 해수면의 경우는 만조의 예외가 없고요. 제방 바깥쪽 어깨 보면 예외가 없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만 소유권 따라 달리 정할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볍게 여긴 참고하고 넘어가시되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5개 대해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되 기출문제가 하나 실려 있으니까 요거 문제 풀어보고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32회 때 기출문제인데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높낮이 차이가 있더라. 고조, 유, 하. 1번 정답이 됩니다. 맞았고요. 이번의 경우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발 등을 토지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에 하단부가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 돼야 되겠죠. 틀린 말이 될 것이고 세 번째,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경사면에 상단부가 되는 절토지 상단부가 되어서 잘못된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소 만수위가 아니라 최대 만조위나 최대 만수위가 되어야 되므로 4번 질문으로 틀린 말이 될 것이고 5번의 경우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아니라 중앙이 되어야 되니까 높낮이가 없더라 고조, 무중이 되어서 맞는 것을 1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니까 반드시 나오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것이 이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시 설치한 다음에 측량할 수 있는 경우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볼 게 없어요. 왜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분할하고자 할 당시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가진 토지를 분할하고 싶습니다. 분할할 당시에는 어디까지 분할할 것이냐? 첫 번째,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요. 나 여기까지 분할할 것이다.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은 다음에 이렇게 분할할 것이다. 말뚝 박은 다음에 이를 통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분할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부터 하셔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실 것. 표지 설치하게 되어 있고 표지 설치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경계점 표지 설치를 통해서 측량에 들어갑니다. 측량한 다음에 세 번째가 분할로 가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여긴 시험에 항상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설치하느냐? 경계점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측량으로 간 다음에 이후에 분할로 가는 게 순서가 되어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 순서예요. 이건 시험에 나올 게 아니니까 가볍게 패스해서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네 번째가 이제 분할에 따른 경계 결정함에 있어서 지상 건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쭉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에 날라갔네 한 면이 날라갔으니까 여기는 제가 써드릴게요. 자, 분할에 따른 경계 결정함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네 가지 나옵니다. 이 말은 자 원칙은 토지가 있는 가정하에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존재합니다. 이 건물이 있을 때 이 땅을 분할하고 싶어요. 원칙은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권리게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 규정은 네 가지는 건물에 권리게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건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공공사업을 통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공공사업이라는 토지는 8개가 정해지는데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국어가 있으며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까지 해서 8개 소지로 분할하고자 할 때는 건물에 권리게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대해서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경우도 이때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의 경우는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이 네 가지의 경우만 이제 건물에 권리게 분할할 수 있으므로 여기 24회 때 한번 기출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에 권리게 분할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 네 가지만 가능하니까 네 개 참고해서 이제 공부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이제 제 느낌으로 보내드리는데 있으시면 보시고 또 뒤에 실 또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작성한 경계 중에서 지상 경계점 등록번호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번호 정보는 언제 만들고 등록 발상이 어떤 것이냐, 여기를 또 여러 번 출제했는데 작성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이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경계를 새로 정할 당시에는 이때 작성하는 것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요건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언제 만들어라?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할 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작성하는 경우인데 등록 발상이 몇 가지가 있느냐? 첫 번째, 토지의 소재와 두 번째, 지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가 등록이 돼요. 이 좌표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적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계점 위치에 설명도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이제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의 위치가 등록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우는 실제 토지이용 지목과 대장상 지목이 다른 경우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상 지목이랑 실제 토지이용 지목을 등록을 하는 것이 등록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의 경우도 시험 문제에서 26회 출제했고, 28회 출제했고, 29회 출제했고, 30회 기출 문제에서 쭉 끌고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경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경계의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높낮이가 없을 때 중앙, 기억나시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잘 내게 되어 있으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언제 만드느냐 작성하는 경우하고 등록할상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책에서 빠진 것 같아요. 편집하다가 날라갔으니까 책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동안 이제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배웠는데 이제 OX 문제 가로놓기 키워드 문제 몇 개 풀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5번의 경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어떻게 부여할까? 이때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해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 들어가야 정확한 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7번 볼게요. 7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승인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부여지역 내 전분할 여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으니까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의 경우는 산림의 원활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뭐로 갈까요? 지, 땅, 지는 산림 원야에서 임야가 되니까 10번은 임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 내려가겠습니다. 13번의 경우는 지목이 공장용지의 경우 얘를 지적도에 등록할 때에는 뭐로 등록할까요?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장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4번의 경우 경계지함자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얼마로 할까? 0.1로 등록한다가 내용이 될 것이고 15번의 경우는 기출문제인데 자, 하나 바꿔놨네요.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 지역 내 신규 등록할 토지 측정 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651제곱미터의 경우 토지 단위 등록할 면적은 얼마이다 나왔습니다. 근데 0.1까지 결정함에 있어서 0.05 초과했나요? 미만인가요? 초과했죠. 5일이 더 크니까 초과했으니까 올라가면서 325.7로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5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던 숫자가 0.05를 초과하느냐 미만이냐 중심이에요. 그럼 지금은 0.051은 초과했으니까 올라가서 325.7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또 요거 지워버리고 넘어가서 한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의 경우는 자, 공유 수면 매립식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어디가 경계가 될까?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깥쪽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20번의 경우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어디에 등록상이 될까? 경계점 위치에 설명도가 나오는 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상이 되어서 여기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경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경계와 면적 둘 다 중요합니다. 거의 시험에 매회 나오는 부분을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면적 결정할 때 경계 결정할 때 두 가지는 꼭 공부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